한반에서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옆반에 그 담임한테 얘기해. 뭐 이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그럼 문장 되게 웃깁니다. 무슨 누구누구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 까만색, 초록,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리스트 있죠. 그게 네. 사법행정위원회 네. 구성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무 우리 편으로만 하면은 국제임금법 밖에서 이제 꼬투리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섞어라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보자.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고 있었죠. 아, 문장들도 너무 웃겨요. 예.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사들 스스로 내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분석해놔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침묵한다.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치욕적이죠.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사찰이지 뭡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머지는 아예 내놓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거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제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은 아마도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예. 예. 특히나 원세훈 재판과 네.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거고 다들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맞습니다.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판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다가 무죄 판결 낸 게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환송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 말 안 듣고 웬만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말 듣게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해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유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대법원 13대 빵으로 그 무죄라고 판결 내렸던 그 13명이 진짜 엉터리 판결했다는 게 자기들 내부 판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 안 합니까 이거를. 요청이 있고 요청한 대로 저번 합의체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판결이었거든요. 13대 0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원세훈 재판만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판마다 청와대의 의견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원세훈 2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3년 유죄가 나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라는 것은 사법부가 청와대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오해입니까?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판결 받아들여야지. 오해하지 않도록 뭐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식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안기부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삼성그룹 이근 회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대통령이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뭔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억측까지도 사실은 드는. 뭐 그랬을 법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싫어하는 판결이 나면 전권이 관심 있는 재판인데 싫어할 판결이 나면 사법부가 나서서 그거는 사법부의 뜻이 아니고 개인 판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3심제니까 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각하. 그래서 정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증거가 일부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 대법관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법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당시에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게 절반은 없었던 분이죠. 2015년 7월에 예. 2015년 7월에 대법원에서 13대 0으로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분들인데 왜 어제 나타나가지고 전원이 그렇게 절반만 나와야죠 그러면. 네. 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 사건은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이 조사 보고서 별지가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만인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충격과 함께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 안 나온 게 700건이 넘는다. 예. 아예 내놓지 않아서 몇 건 있는지도 모르는 PC 남아있다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러하고요. 양승태 대법관은 어떻게 될까요? 전 대법관은? 예, 뭐 계속 뭐 본인이야 곤혹스러울 겁니다. 계속 이제 뭐 뒤로 빼겠죠. 저는 양승태 대법관 한 명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총체적 책임에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죠. 예, 본인이죠. 양승태 대법관이 정점에 있었으니까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도 하지 않은 걸 자기들끼리 열심히 써가지고 혼자. 그러니까요. 예. 한편으로는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등산 가는 것도 그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하고 이제. 예. 압박도 하고. 예. 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못지않게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IOC 항의 서한을 보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북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다라고 보수 신문과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그 올림픽을 공격하는 보수. 특히 나경원 그 의원은 패럴림픽 우리나라 그 국제 패럴림픽의 집행위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그 조직위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그 조직위원은 뭐 거의 29명, 30명 되는 이제 거대한 규모입니다만은 이런 분이 그것도 IOC에다가 그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니 국무위원이 이 정부의 시책 중에 문제 있습니다 하고 유엔에다가 항의사안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조직위원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 조직위원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자기가 조직위원을 사퇴해야죠. 그때 성명 한 장 발표하는 정도여야지 이걸 IOC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일팀은 이 단일팀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요. 네. 이 법에 보면은 제83조 84조에 보면은 이 단일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근데 이 법을 누가 처음에 제안했느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개의 법안을 냈는데 둘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맞습니다. 예.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평양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나경원 의원 정도의 지위라면은 자기가 여자 하키 선수들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정말 그 수년 동안 땀 흘려 그 노력했을 텐데 출전 기회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서 너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더 크게 보자. 이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냐. 지금 전쟁 중에 벌어지는 휴전과 같은 올림픽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선수들 엄마 아버지 그 국민들을 좀 더 평화에 1mm라도 접근하는 계기가 되면 그게 더 큰 의미 있잖아요. 자기가 좀 달래고 맞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정신은 어떤지 몰라도 올림픽 정신이 없어요.
이분이 그 집행 IOC 위원인데도 올림픽 정신이 없는 결여된 현저하게 결연된. 네. 나경원 의원은 내일 저희 방송에 또 나오시기 때문에 직접 또 얘기하겠죠. 올림픽 정신은 없습니다. 평화, 올림픽 정신이 추구하는 게 평화예요.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 뭡니까? 아니 뭐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식이면은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 그럼 뭐 음식이 완전히 뭐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뭐 서울냉면, 수원냉면은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식당마다 가면서. 저도 체제선전이라는 말도 웃깁니다, 사실. 우리 강릉이랑 서울에서 공연 몇 번 하는 거하고 북한 전역에 지금 남한 올림픽이 중계되는 거하고 체제선전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도 없죠. 예? 그리고 이 88 서울 올림픽 때는요. 네. 그 북한에서 공동 개최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예 불참해 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북한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만 입장할 때 네. 공동 선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깃발 들고 한번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그 규모도 작아요, 사실 선수단의 규모는. 우리 옆에 조금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사실. 압도적 체제 선전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볼 때 남한 선수단 규모가 이렇고 북한은 조금 서 있고 경기 수도 얼마 없고 근데 한 번도 자신들은 개최하지 못한 올림픽을 두 번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동계하게 다. 그럼 남조선 체제 선정의장에 예. 북한이 왜 참여하느냐라고 북한 내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북한에서 이건 남한 체제 선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가 나올 내용입니다. 어떻게 올림픽 전체하고 공연 몇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체제 선전을 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엄청나게 또 보도를 해줍니다. 네, 체제 선전 평양 올림픽. 네,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화예요. 두려워하는 거는 평화예요. 네. 남북 간에 늘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돼 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야 자기들이 그나마 살 그 틈이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평화로와 대화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핵무기 달라고 국어라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한핵 줍쇼. 그 평화 시절이 오면은 한핵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번성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네, 서식지가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을 막 키우고 있는데 게다가 이 법안들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인공기 옆에서 한반도기 흔들면서 엄청나게 응원도 했었어요. 예. 지금 반대하는 분들 사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옆에서. 그때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야, 북한은 핑계인 것이고 자기들이 궁색하게 되는 자신들의 그 처지, 그 불우한 처지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불우한 처지. 한반에서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옆반의 그 담임한테 얘기해 뭐 이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그 문장 되게 웃깁니다. 무슨 누구누구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뭐 이런. 그다음에 아까 그 빨간색, 까만색, 뭐 지금 초록,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리스트 있죠. 그게 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무 우리 편으로만 하면은 국제임금법 밖에서 이제 꼬투리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섞어라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보자.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고 있었죠. 문장들도 너무 웃겨요. 예.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사들 스스로 내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분석해 놨어.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원세훈 2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3년 유죄가 나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라는 것은 사법부가 청와대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오해입니까?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판결 받아들여야지. 오해하지 않도록 뭐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식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예. 제가 그 안기부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예.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삼성그룹 이근 회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대통령이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예. 뭔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억측까지도 사실은 드는. 네, 뭐 그랬을 법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싫어하는 판결이 나면 전권이 관심 있는 재판인데 싫어할 판결이 나면 사법부가 나서서 그거는 사법부의 뜻이 아니고 개인 판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당한 어조로 비판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침묵한다.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치욕적이죠.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사찰이지 뭡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머지는 아예 내놓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거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제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은 아마도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예. 예. 특히나 원세훈 재판과 네.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거고 다들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맞습니다.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판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다가 무죄 판결 낸 게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 환송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 말 안 듣고 웬만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말 듣게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해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유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대법원 13대 빵으로 그 무죄라고 판결 내렸던 그 13명이 진짜 엉터리 판결했다는 게 자기들 내부 판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 안 합니까 이거를. 요청이 있고 요청한 대로 저번 합의체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판결이었거든요. 13대 0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원세훈 재판만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판마다 청와대의 의견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30대니까 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각하. 그래서 정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증거가 일부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 대법관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법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당시에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게 절반은 없었던 분이죠. 2015년 7월에 예. 2015년 7월에 대법원에서 13대 0으로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이 없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분들인데 왜 어제 나타나가지고 전원이 전원이 그렇게 절반만 나와야죠 그러면. 전원